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시장들 역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건축도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들도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특정 재건축 지역을 소개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재건축 지역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투자지킴이 김태환 과장입니다. 네, 김태형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광명뉴타운을 담당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광명뉴타운 옆에 보면 철산동 재건축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철산동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입지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광명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서울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요. 대중교통을 통해 주요 업무지구에 대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납니다. 7호선 철산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환승을 하지 않고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여의도 그리고 종각 모두 1, 2회 환승을 통해서 4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광명을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요. 지하철을 이동을 해서 강남, 여의도, 종로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꼈습니다. 서울 같은 경기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딱 우리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가 서울인데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광명 자체도 광명보다 더 먼 서울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원래 광명시 자체가 지역번호도 02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일단은 7호선을 강남 한 번에 간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으로 가면 지하철로 갔었을 때 한 번 환승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는 사실 여의도까지 가깝잖아요. 자차 이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태형 과장님이 철산동 주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으로서 봤었을 때 철산동 솔직히 어떤가요? 네, 제가 광명 토박인데요. 예전에는 광명동에서 거주를 했고 현재는 철산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광명동 같은 경우는 빌라로 형성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부터 신축 아파트까지 다양한 아파트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산동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보니 도로 및 상업 인프라가 광명동에 비해서 우수하고요. 그리고 철산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광명동보다 철산동이 우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광명뉴타운 임장을 가면서 철산동도 들려보았었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내렸을 때의 분위기랑 철산역에서 내렸을 때의 분위기가 뭔가 공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광명동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광명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광명 뉴타운 25,000세대 대단지가 형성되고 나면 당연히 인프라는 바뀔 거고요. 광명 주민들조차도 광명동보다는 솔직히 철산동을 더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명시 철산동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쭉 들어보았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재건축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광명은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완공한 재건축 단지들까지 다양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철산 12, 13단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되고 이주가 완료된 철산 8, 9, 10, 11단지 그리고 내년에 완공 예정이면서 그리고 현재 입주 중인 철산 4, 7단지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철산 한신 아파트까지 다양한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철산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모든 단계가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철산주공 12,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진단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산역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한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완공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 모두 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가 높은 편인데요. 25평 매매 시세는 8억에서 9억 정도 하고요. 전세 시세는 3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12억 전후로 매물이 나와 있고 전세 시세는 4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7억대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철산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와 쌍용으로 선정 완료됐고 수평 증축으로 별도동 시공 방식으로 약 235세대 일반 분양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산 한신은 사실 대형 평형대 단지인데요. 현재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9억 전후로 매물이 있고 그리고 전세는 4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4억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47평형 같은 경우는 약 12억에서 13억 선 매매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도 6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투자금 6억 중반대 들어가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수평 증축이라고 하면 일반 분양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별도동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에도 200세대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럼 리모델링 완성되고 나면 한 1800세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안전진단 이제 접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나중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재건축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기가 원주민 비율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2년 실거주 요건 적용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훨씬 더 많나요? 실제로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2년 거주 요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만 통과가 된다면 동의율 75%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8, 9, 10, 11단지인데요. 하나의 단지로 봐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1군 건설사인 GS 자이로 시공사가 선정되었고요. 현재 8, 9 단지는 이주가 완료되었고 10, 11단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어 이주 준비 중에 있는 단지입니다. 철산주공 8, 9, 10, 11단지는 전매 제한으로 매물이 많지 않지만 34평 같은 경우에는 약 13억에서 15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25평 기준 약 8억대 실투자금이 들어가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12억, 13억 선까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는 단계도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으니 바로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가 적용되냐 안 되냐입니다. 적용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2017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재초안이 안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철산주공 8, 9, 10, 11단지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단순히 지금 현재 투자 금액 완공됐었을 때 시세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분담 금액도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익을 산출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초안을 피하는 재건축 단지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철산주공 4단지 그리고 7단지인데요. 철산주공 4단지는 현재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되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약 800세대의 아파트 단지이면서 철산역의 초역세권 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은 약 15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도 높은데요. 현재 지금 전세가도 8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7억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지금 철산주공 7단지, 철산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같은 경우는요. 2022년 3월에 완공 예정인 단지로서
광명 중고등학교 학군에 대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되는 단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매 제한으로 인해 매물이 귀한 상태이지만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철산도 이제 15억. 사실 그만한 입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확실히 철산동에서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입주한 아파트 맞죠? 네. 철산동에 10년 만에 생기는 신축 단지로서 주민들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각 단지별로 진행 단계들을 쭉 알아보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투자한다 했었을 때 미래 가치가 괜찮은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 25평 기준 11억 12억 그리고 34평 기준 약 15억 전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10년차 준신축인 두산 트레지움 그리고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같은 경우 25평 기준 9억대 그리고 34평 기준 12억 13억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광명 뉴타운과 이 철산 재건축에 대한 신축 단지들이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광명 뉴타운만 하더라도 2만 5천 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서고요. 철산동도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그냥 5천 세대잖아요. 그럼 약 3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 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상기심도시 기다릴 것도 없이 광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철산동 재건축을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재건축을 투자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를 투자할 때는 어떤 식의 중요점들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 다음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냐 미적용되냐, 적용된다라고 하면 분담금까지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철산동 재건축에 대해서 보다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광명토박이 김태형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지킴이 김태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